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123%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2.90% 양시장 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미국 증시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우도 뭐 위에서 고작 음봉 하나 고점에서 나온 거고, 뭐 나스닥도 아직 뭐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닌데, 뭐 상승할 때는 전혀 뭐 반영이 안 되고, 하락할 때는 충격이 훨씬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추세를 참고하는 정도고, 우리 증시랑은 최근에는 약간 너무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증시만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코스피도 상당히 조금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이라는 게 꼭 뭐 정확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이 추세선을 지켜주지도 않고 그냥 흐름만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를 못하다가 이번에 한번 이제 살짝 이겨냈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흐름을 좀 바꿔주는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까지 떨어졌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서 이 추세 하단으로 다시 들어오면 와, 진짜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어떤 추세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 이런 식으로 변동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이런 어떤 수렴의 구간에서 방향이 위든 아래든 정해지면서 2022년에 시장의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월이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아 3일 음봉이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 거의 6%가량 떨어졌는데, 얘가 뭐 앞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내일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오늘도 하락을 한다면 개파락했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반대로 어설프게 미증시가 뭐 0.3%, 뭐 0.5% 이렇게 끝나면 야,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어설프게 갭 떴다가 살짝 오른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밀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꼬리를 달던지. 음 일단 뭐 우리 증시 하루 앞서서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미국 증시가 뭐 1% 이상, 뭐 한 1.5% 이상의 뭐 급락만 아니라면 내일 웬만하면 우리 증시 이제 반등은 좀 나와줄 타이밍, 기술적으로라도요. 이럴 때 모습처럼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내일은 반등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때 뭐 코로나 장세도 아니고, 아무튼 뭐 개파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든, 갭상승했다 뭐 갭상승 뭐 시가 상승했다가 이때처럼 쭉 한번 밀었다가 다시 뭐 반등이 나오든, 뭐 당연히 이때처럼 반등이 나와주면 뭐 가장 좋겠죠. 근데 이때처럼 반등이 나오기에는 고점 대비 하락폭이 지금 조금 이제 이때에 비하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때 뭐 한 10% 12% 가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떨어질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추세를 깨고 떨어지더라도 일단 뭐 이때 정도의 모습처럼, 요때 정도의 모습처럼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하루 이틀 좀 나온 다음에 밀려도 이렇게 밀려야 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면 진짜 최대한 쥐어짠해서 현금화를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관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진짜 현금 뭐 100%?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겠느냐. 진짜 관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금 뭐 선물은 나스닥이 0.12% 정도 뭐 약보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선물은 뭐 시가 정도만 결정을 하는 거고 장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지수는 뭐 신의 영역이겠죠.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혹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정말 최대한 현금화를 해놓고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밖에 지금으로서는 대응 전략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멘트 드린 그대로 사실 조금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뭐 어제 엊그제 한 거의 내리 3일 동안 CS를 앞두고 이제 CS 관련해 가지고 핫했던 로봇주들 비롯해서 AI 뭐 자율주행 이쪽은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CES로 갔던 수급이 빠져나와서 이제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정치 테마주밖에 지금으로서는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뭐 어제 엊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 최근에 뭐 이제 안철수가 제일 핫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좀 있는데요. 안철수 관련주가 뭐 지금 이번 주 내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오늘 정도의 좀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니까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봤고, 어제도 이재명 주들이 수급이 한번 들어올 때가 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제 말처럼 이재명 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에이텍 그리고 뭐 동신건설, 프리엠스. 네, 뭐 안철수주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다 먹을 구간은 줬죠. 얘는 조금 삐리한 것 같고, 얘는 뭐 이제 그린벨트 관련주라서 상한가 2일차에서 움직임이 일단 있고, 특수건설 뭐 이제 경인선 지하화 관련주죠. 특수건설도 뭔가 만들어가고 있고 시간에도 조금 이제 떴네요. 뭐 옴니 시스템 얘네들은 좀 약하네요. 누리플렉스는 오늘 이제 시세를 조금 주는 듯 하다가 좀 밀려버려서 얘는 당분간 좀 안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여기 이제 돌파로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팔고 나왔거든요. 후딱 장도 안 좋고 그래서 짧게 나왔는데 차트가 좀 깨져버렸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는 다시 이렇게 뭐 양봉을 뽑고 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약간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야 드디어 내 생각대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재명주들 저도 뭐 좀 이렇게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안철수주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재명 관련주 안에서도 뭐 인맥주나 정책 쪽이 조금 이제 수급이 약해졌던 이유 하나도, 급등이 좀 약했던 이유 하나도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도 이쪽보다는 지금 탈모약 관련주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또 많이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는 이쪽이 쉽게 죽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탈모약 관련주가. 그래서 일단 대장은 지금 TS 트릴리온이랑 오늘 새롭게 치고 온 위더스 제약, 그리고 뭐 프롬바이오, 인산가. 원래는 JW 신약이 대장 제일 먼저 치고 나왔었는데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들이랑 로봇주들부터 약간 시작이 된 것 같은데, 테마주 안에서의 순환매가 정말 활발하게 돌아요. 한번 이제 대장 역할 한 애가 계속 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대장이야 나도 대장이야 이러면서 계속 순환매가 좀 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서 이제 단기 과열 뭐 예고가 나오거나 투자 뭐 주의, 그 다음에 뭐 경고, 주의까진 괜찮은데 투자 경고 뜨거나 아니면 단기 과열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얘는 이제 잠깐 죽고,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대장으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순환매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약 관련주도 TS 트릴리온은 워낙 좀 바닥에서 올라와서 얘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죠. 아직 투자 경고 지정이 있네요. 아무튼 얘가 조금 더 시세를 내게 되면 뭐 이 정도 구간에서 고점이 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은 위더스 제약이 그 대장 자리를 대신해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제약이 또 고점을 만들면 뭐 푸른바이어나 아직 뭐 투경이나 단기 과열에 대한 위험이 없는 애들이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탈모약 관련주들은 쉽게 단발성으로 죽기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뭐 탈모약을 의료보험 적용해 준다고 하니까 또 왜 이건 안 해주냐 이건 안 해주냐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이렇게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서 뉴스 체크 잘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제약주들, 위주로 잘 좀 뉴스 서칭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음, 지금 이제 까뮤가 대장인데요. 시간에서 오늘 단체로 또 초반에는 약세를 좀 보이다가 갑자기 시간에서 좀 떴는데 대체적으로 한 3% 정도가량, 오픈 베이스는 뭐 1%.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아마 내일 오전 정도까지 한번 시세가 나면 아마 전체적으로 안철수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고점이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힘이 빠지는 이제 가격대로 슬슬 접어든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힘이 빠지고 좀 이렇게 죽으면, 오늘 장중에도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다 느끼시는데, 안철수 관련주가 빠지면 이재명 관련주가 오르고, 안철수 관련주가 오르면 이재명 관련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에서 안철수 테마가 오르니까 이재명 테마는 전부 시간에서 약세를 보였죠. 그런 것처럼 안철수 테마주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재빠르게 이재명 관련주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좀 이렇게 시소 매매라고 하죠. 어떤 하나의 이제 대칭되는 반사익을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 두 개를 가지고, 얘가 빠질 때 얘를 사고 얘가 빠질 땐 얘를 사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박자를 잘 타는 그런 매매를 안철수랑 이재명 쪽은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선 진짜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한 번은 큰 어떤 대선 테마의 장이 지금 이제 불어온 것 같고, 진짜 기가 막히게도 항상 그런데요. 대선 테마주가 활개칠 때는 장이 거의 참 안 좋아요. 뭐 이런 타이밍을 본 건지, 참 이런 것들 다 누가 의도하는 건지 참 잘 모르겠지만,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는 탈모약주들을 제외하면 오늘 바닥에서 예전에 이제 대장을 했었던 에이텍이나 최근에 차트를 좀 만들어 오던 동신건설, 프리엠스, TPC 글로벌은 조금 뭔가 약해 보여서 얘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안 건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로봇주에서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이때부터, 자, 퍼스텍을 제가 이날부터 매매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약간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TPC 글로벌은. 그래서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뽑아주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에이텍도 지금 바닥에서 단발성으로 올라왔다가 또 죽어버릴 수 있어서 하루 이틀 좀 버티는 모습 같은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바닥권에서 돈이 좀 들어온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결국은 떨어지죠. 홍준표 주들은.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올라갈 때 매매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잘 하신 거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후보 교체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너무 적어서 저는 조금 너무 억지로 올리는 느낌이 드니까 언제 얘네들이 이렇게 죽어버릴지 몰라서 매매를 저는 거의 못했거든요. 돌파로 그냥 돌파 매매로 그냥 몇 번 정도 하고 말았고, 뭐 눌림이나 오버나잇은 거의 홍준표 관련주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시에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서 뭐 이제 뭐 기자회견 하기 전에 뭐 사퇴 찌라시도 돌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뭐 그냥 다시 잘 해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어서 저는 11시에 기자회견 하고 홍준표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의외로 잘 버텨서 야 이거 이상한데 좀 뭔가 의아하다.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예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은 보지 않았거든요. 네, 일단 오늘 뭐 급락이 나왔고 뭐 또 여기서 뭐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홍준표 관련주들은 조금 일단은 관점에서 좀 내려놓는 저는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한 이재명 뭐 윤석열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은 뭐 이재명이 아직은 그래도 1등, 윤석열이 2등, 뭐 30%대, 20%대,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한 10%대 되잖아요. 근데 뭐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면은 찰스 형이 지금 거의 대통령 되는 분위기 같은데, 이제 시장에선 항상 좀 그 신선한 것들, 그러니까 신선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오랫동안 주가의 상승이 없었던 것들, 오랫동안 이슈가 없었던 애들이 항상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달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에 비해서는 그 뜨거움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나왔던 게 얼마 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찰스 테마처럼 시세를 막 어마어마하게 주기보다는 적당히 그냥 올랐다가 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단타 위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 안철수 관련주가 이토록 강했던 그러니까 뉴스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지지율이 뭐 12% 올랐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갔을 것 같은데, 단일화를 할 경우 단일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단일화 할 경우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있었고, 양자 대결, 윤석열을 빼고 이재명이랑 안철수랑 양자 대결을 했을 시 안철수가 지지율이 지금 더 높게 나온다라는 뉴스가 훨씬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단일화하게 되면은 뭐 이긴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단일화도 조금 불가능한 이벤트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수 테마는 뭐 내일 뭐 길어야 한 내일 오후까지 한번 싹 치고 그러게 되면은 조금 이제 한풀 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재명주들 탈모약이나 뭐 인맥주나 정책 관련주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홍준표는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거의 이제 3강 구도가 완성이 되어졌는데 홍준표 테마가 오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지금 조금 사라진 느낌이라서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치 테마주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올라온 테마는, 그러니까 지금 뭐 CES 관련주들이 좀 이제 죽어가는 모양새니까 정치 테마 하나 가지고 지금 시장을 돌리기는 조금 힘겹죠. 그래서 새로운 테마 하나가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들이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2월 달인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 테마도 기간이 있는,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 좀 전까지 뭐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이라고 보면 딱 테마 한번 해먹고 나오기 좋아서 야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한네트가 아니 뭔가 좀 시간에서 물량 잠그는 게 이게 너무 좀 적다는 느낌도 들고, 상한가 잔량도 좀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인 한네트가 조금 뭐 하루 이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등은 KCT, 로지시스, KCS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당연히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한국 BNC는 제가 요 가격대를 좀 넘겨줘야 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움직임은 장중에 계속 나오고 수급도 들어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그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네는 그냥 저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세종 메디컬도 살짝 조금 깨지는 느낌이긴 한데 얘도 이제 이 가격대는 잡아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관망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야 로봇 관련주들이 이쁘게 차트 만드는 것 같더니 시간에서 좀 많이 빼버리네요. 로보티즈. 얘네들도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반등 한 번은 시원하게 한번 주고 죽을 것 같거든요. 뭐 여기서 다시 뭐 상한가를 이렇게 보내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원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한번, 그리고 아직 뭐 CES가 남아 있고 하루 이틀 남아 있으니까 한번 주고 피날레 반등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이제 로보가 지금으로서 이제 뭐 대장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오면 딛고 반등 한번 주고 뭐 이렇게 죽을런지, 그 정도. 그렇다면은 뭐 로보가 내일 이제 5일선 눌림목자리면 로보티즈는 뭐 11선이나 기준선 눌림목자리 정도가 되겠죠. 에브리봇은 반등이 이제 좀 나왔고요. 기준선에서 이런 애들은 별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로보 내일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랑 로보티즈 11선 반등이 나와주는지 요 정도만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뱅크는 2만 뭐 2천원 요 정도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좀 나올까, 아니면 여기 이제 한 21선 구간까지 좀 더 밀렸다가 21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그 정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볼 테마가 없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야 이렇게 빼버리다니요. 요즘 시장 참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얘랑 지금 비슷한 게 코세스랑 QSI랑 같이 둘 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올라왔던 것 같은데, 뭐 세력이 같은 건지 얘네는 간 날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빼는 것도 비슷하네요. 야,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설픈 뭐 종목들 뭐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시장에서 주도 테마, 주도 섹터만 좀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지 누가 알았을까요? 내일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이제 혹시 나오게 되면 게임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요. 게임주들 위주로 조금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항상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는 이제 주도 섹터였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많이 빠진 이제 섹터 위주로 또 반등이 이제 또 크게 나오니까요. 게임주들 이제 시장 이제 지수 반등 시에 좀 뭐 낙폭 가대 차원에서 좀 접근이 이제 필요할 거는 같은데요. 게임주들은 이제 뭐 지수 반등할 때 좀 그냥 그 기술적인 개념으로 일단 뭐 한두 입 먹고 나오고 추후 흐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미국 증시의 뭐 이제 조기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반영이 되면서 지금 다우가 강하고 나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도 이제 코스피 뭐 이제 뭐 조선 그리고 뭐 철강 이쪽이 강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되면 게임주들 뭐 메타버스 NFT 쪽은 뭐 생각보다 힘을 또 많이 못 쓰고 죽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정도 빼고는 뭐 적극적으로 매매 관점을 가져볼 만한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제외하고는 그냥 얘네 좀 집중하시고 그냥 소액으로만 좀 매매하시면서 일단 이 폭풍이 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오기를 제가 오늘 밤에 진짜 기도를 하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